네, 오늘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세션은 2월에 들어서서 첫 번째 세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1월부터 저희 사우전다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0일, 1월 17일을 거쳐서 이제 사우전다이즈 시작하기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구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우전다이즈가 지난번에 무엇인지 알았고 어떻게 설치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치를 완료하시고 실제 운영 단계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 단계에서 사실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사우전다이즈 대시보드가 될 텐데요. 그래서 대시보드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설치를 완료하신 뒤에 이 GUI를 통해서 이 사우전다이즈 웹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시보드 그리고 스냅샷을 통한 이런 운영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션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이 ATX 세션에 대한 진행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금 이 웹엑스에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하단에 이 손들기 버튼 그리고 여러 가지 채팅창 또 Q&A 패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세션 진행 중에 의문이 있다 하시거나 또 어떠한 질문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이 손들기 버튼 또는 Q&A 창을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은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대상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발표자로서 이 질문에 대해서 절대 확인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이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여기에서 All 패널리스트를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중에 질문할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이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atx_korean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세션은 지난번에 이어서 제가 맡게 되었고요. 그리고 패널리스트 분들로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패널리스트 분들로 가순환 기사, 김지영 프로, 심준다 프로도 함께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알아가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대시보드에 관련되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세션을 통해서는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어떤 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주로 테스트에 대한 라이브 데이터에 활용되는 부분이 이 대시보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대시보드 자체에 대해서 많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어떻게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많이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스트 데이터 대시보드 자체를 이제 스냅샷 형식으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이 사우전다이즈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시보드 데이터를 하나의 뭐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하여서 링크 형태로 저장을 하여서 외부 또는 조직 내에서 공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에서는 이 스냅샷 기능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대시보드, 사우전다이즈 대시보드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우전다이즈 스냅샷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 1번, 2번은 저희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데모를 통해서 실제 저희 환경에 접속을 하여서 대시보드는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설정을 할지, 그리고 스냅샷은 어떻게 생성을 하고 공유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첫 번째 부분인데요. 이 사우전다이즈 대시보드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우전다이즈에서 저희가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이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하나의 커스터마이즈된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세션에서 저희가 에이전트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또 에이전트 설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에이전트 설치를 완료하신 다음에 테스트까지 셋업을 완료하시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 값을 확인하는 것이 저희 대시보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는 하나의 뭐 페이지다라고
페이지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 대시보드 안에 저희가 또 위젯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사실 스마트폰에서도 여러 가지 위젯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우전드 다이즈 대시보드에서도 여러 가지 위젯 형식으로 많은 테스트 데이터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테이블 형식이라거나 또 맵 형식, 그리고 바 형식, 파이 차트 이런 시각화된 형태로 많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대시보드에서 위젯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우전다이즈 처음 설치하신 다음에 이 처음 대시보드를 접하신다면은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즈 하는데 약간은 뭐 어려움이 있다거나 또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우전다이즈에서는 사전에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트인 대시보드라고 하는데요. 이 사전에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여러분들은 복제를 하고 또 편집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제 사전에 지원되는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익숙해질 수 있는 환경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드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매트릭이라거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조합을 하여서 하나의 여러분 환경에만 맞는 나의 환경에 맞는 하나의 커스터마이즈된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대시보드를 여러분들이 조직 내에서 공유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우전다이즈를 운영하는 네트워크 관리자가 여러 명이 있다고 할 때, 이 여러 명들이 하나의 대시보드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일한 대시보드를 여러 관리자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은 더 같은 이 조직 내에서 여러 관리자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좀 더 편의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의 특정 위젯을 저희는 외부 웹사이트에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결과 값을 이제 조직 외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았는데요. 그럼 이제 이 사우전다이즈에서 캡처 화면을 통해서 대시보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우전다이즈에서 이 대시보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메뉴에서 이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쪽 큰 화면에 보이시는 여기 이런 화면이 보이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서 대시보드, 내가 확인할 대시보드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전다이즈에서는 사실 여러 개, 많은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활용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우전다이즈 빌트인 대시보드, 그래서 내장형 대시보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내장형 대시보드가 디폴트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 만들었다고 할 때 해당되는 새로운 대시보드를 이제 디폴트 대시보드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우전다이즈에서 내장된 대시보드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에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 가지 오른쪽에 메뉴들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시간 간격에 대한 설정이라거나 그리고 스냅샷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 대시보드 자체에 대한 다운로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서는 이 3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고 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최근에 접속을 하셨다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사우전다이즈에서 최근에 이 대시보드에서 필터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 기능이 최근에 새로 추가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도 이따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여기에서 추가된 필터 기능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 메뉴, 대시보드에 내장된 메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은 7개의 메뉴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리프레쉬 메뉴가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일단 지금 확인할 시간 간격을 선택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현재 지금 캡처한 화면에는 지난 24시간에 대한 정보를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하는 시간 간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간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시간부터 60일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토글 메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타이머에 대한 하나의 어떤 재정의하는 토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가 이 대시보드에서 지난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고 했을 때 전체 대시보드에서는 24시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 위젯에서는 이 대시보드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위젯에서는 또 위젯 내부에 타이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토글을 on 형태로 오픈을 한 형태로 바꾸었다고 했을 때는 전체 위젯에서 이 해당된 24시간의 타이머를 이제 24시간의 타이머를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글을 통해서 이 타이머를 전체 위젯에 적용을 할지 아니면은 그대로 이 위젯에 있는 타이머를 사용을 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프레시 메뉴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대시보드를 이제 새로 고침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한번 리프레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리프레시하는 것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캡처 화면에서는 2분마다 새로 고침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뭐 2분, 1시간 또는 더 길게 리프레시하는 타이머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은 타이머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이 카메라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무언가를 캡처를 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운드 다이즈에서 이 캡처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스냅샷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데이터 자체, 대시보드 데이터 자체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카메라 아이콘을 통해서 스냅샷을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또 특정 시간마다 캡처를 할 수 있게 예약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카메라 아이콘은 이 스냅샷 관련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다운로드 버튼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 현재 대시보드를 저희는 다운로드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파일 형식으로는 이제 PDF 형식 그리고 또 CSV 파일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Add Widget 말 그대로 이제 위젯을 추가하는 버튼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젯 추가 버튼을 사용해서 이 현재 대시보드에 새로운 위젯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잠깐 언급을 하였었는데요. 이제 뭐 맵이라던가 아니면은 바 형태, 파이 차트 여러 가지 이 위젯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뉴 버튼이 있는데요. 이 메뉴를 사용하여서 새로운 대시보드를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대시보드를 복제하거나 아니면은 대시보드를 편집 또는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시보드 자체에서 지원되는 이 7가지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제 위젯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add 위젯을 통해서 위젯을 추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이 에이전트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하나의 위젯을 추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젯 자체에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메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이 기어 아이콘을 사용해서 위젯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에 대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메트릭이라거나 아니면은 이 위젯에 어떤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름이라거나 아니면은 포함되는 데이터 아니면은 데이터 인터벌 이런 것들을 모두 이 기어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동일하게 메뉴 버튼이 될 텐데요. 그래서 대시보드에서 메뉴 버튼과 비슷하게 이 위젯에서는 메뉴를 클릭을 통해서 위젯을 복제하거나 또는 위젯에 대한 이름 변경 그리고 또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 또는 삭제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살표 같은 메뉴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현재 이 위젯은 길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절반 너비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버튼 클릭을 통해서 만약에 2개 사이트 아니면 2개 데이터를 비교를 하실 때 이
절반 너비를 표시하는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 빠르게 비교를 하고 또 확인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젯에 대한 여러 가지 메뉴를 설명드려 보았고요. 이제 이 사우전다이즈에서 지원되는 위젯의 유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는 5가지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 첫 번째 라이브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그리고 테스트 상태, 그리고 또 얼러트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젯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에이전트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라이브 스테이터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시게 되겠죠. 그리고 또 얼러트도 당연히 이제 실시간에 대한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브 스테이터스를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지원을 하고 있다. 위젯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브레이크다운 형태의 위젯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또 파이 차트 형태로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어떤 비율이라거나 아니면 어떤 추세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때 브레이크다운 위젯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하게 라이브 스테이터스와 비슷하게 어떤 시간 추세에 대한 데이터 결과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타임 시리즈에 대한 위젯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인 형태 아니면 스택드 에리아 그리고 박스 형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데이터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어떤 서머리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테이블 형태 이렇게 되면은 좀 더 그룹화된 데이터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컬러 형태로 컬러 그리드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이 컬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테스트 상태가 좋지 않다거나 하시면은 이 대시보드에서는 이 위젯이 빨간색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컬러 그리드를 잘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한눈에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 이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맵 형식의 이 위젯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많이 활용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에이전트를 세계 각국에 설치를 하고 만약에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맵을 활용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사이트, 여러 사이트에 있는 에이전트들의 상태를 한눈에 지도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니즈에 맞게 맞는 이런 위젯을 선택하여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잘 어울리는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마이즈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용자 맞춤형 대시보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포함시키려는 대시보드에 포함시키려는 데이터를 이제 적합한 위젯을 선택해서 조합을 하여서 하나의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만드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어카운트 그룹 또는 다른 사용자가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다른 관리자, 다른 네트워크 관리자도 내가 만든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뭐 약간 복잡한 대시보드를 만드는 과정을 좀 더 간소하고 한 사람이 만든 대시보드를 여러 관리자가 공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이 될 텐데요. 지금 이 대시보드를 아예 처음부터 새로 만드시거나 그리고 이제 내장형 대시보드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처음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고, 다른 하나는 이제 내장형 대시보드를 복제를 해서 이름을 변경하고 또 여러 가지 위젯을 추가하여서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이 사우전 다이즈 대시보드에 대해서 익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정할 권한이 없는 사용자도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대시보드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유 기능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규로 하나의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스크린샷 형태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동일하게 먼저 대시보드 메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맨 오른쪽에 메뉴 버튼을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은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들겠다 라는 메뉴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Create New Dashboard를 하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드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시보드를 만드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을 입력을 하셔야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이 대시보드의 이름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네트워크 관리자 이름을 입력하고 여러 가지 뭐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확인하는 데이터 유형 이런 것들을 이 대시보드 네임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대시보드를 많이 만들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해당 대시보드에서 어떤 데이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빠르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뭐 에이전트 투 서버에 대한 특정 여러 가지 위젯을 많이 조합을 한 대시보드라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에이전트 투 서버 대시보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쉽게 이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라벨에 대한 필터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 자체에 여러분들이 라벨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정 사이트에 대한 라벨 아니면 특정 테스트에 대한 라벨 이런 것들을 설정하시게 되면은 필터링을 통해서 빠르게 또 분류를 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디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대시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 디폴트 세팅 부분이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타임 레인지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임 레인지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대시보드에서 디폴트로 어느 정도의 시간 범위의 데이터를 확인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난 24시간 동안의 데이터를 확인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였죠. 그리고 오토 리프레시 같은 경우에도 이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2분마다 이 테스트 데이터, 대시보드를 리프레시 할지 아니면 1시간마다 리프레시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가용성 부분인데요. 이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성 부분인데요. 이 가시성 필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지금 만드시는 대시보드를 어떤 뭐 외부에 공유를 할지 아니면은 나의 어카운트 계정에 공유를 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뭐 set as private 형식으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이 대시보드는 나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카운트 그룹에 공유를 하시게 되면은 어카운트 그룹에 속해 있는 모든 관리자들이 해당 대시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로 설정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 사우선다이즈에 접속을 하셨을 때 대시보드 메뉴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지금 만드는 이 대시보드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폴트를 아예 나의 어카운트 그룹에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 어카운트 그룹에 속해 있는 전체 관리자들이 이제 접속을 하시게 되면은 모두 해당 대시보드가 이제 디폴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설정 사항들을 완료하시게 되면 이제 새로운 대시보드가 완료가 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대시보드라고 하는 것은 안에 지금 속해 있는 위젯이 아무것도 없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 만드신 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이 빈 아무것도 없는 위젯이 속해 있지 않은 하나의 대시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새로운 위젯을 추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있는 Add 위젯을 통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위젯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젯 타입에서 여러 가지 뭐 스테이터스라던가 얼러트 리스트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이런 위젯 유형을 클릭해서 해당 위젯 유형과 관련된 이 위젯 설정 사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위젯을 추가하신 뒤에 위젯에 대한 여러 가지 매트릭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매트릭 설정 부분이 마지막 이 스크린샷이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 위젯에 대한 이름 그리고 포함하는 데이터 그리고 전반적인 디자인 이런 것들을 많이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설정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따 데모에서 좀 더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부분은 이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하나의 워크플로우가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만드는 것은 약간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시보드를 복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내장형 대시보드를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형 대시보드를 복제를 해서 활용하시게 되면은 좀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내장형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거나 편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내장형 대시보드를 복사, 복사본을 생성한 다음에 이 복사본을 수정하고 그리고 또 위젯을 추가 삭제를 하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따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위젯을 추가할 필요가 없이 지금 내장형 대시보드에서는 어떤 형식의 위젯을 지원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서 좀 더 커스터마이즈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대시보드 설정에 대해서 생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보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하나의 큰 기능인 이 대시보드 스냅샷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우선다이즈에서 이 특정 시간 범위 대시보드 데이터를 하나의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우선다이즈에서는 이 스냅샷은 온디맨드 형식으로 생성하거나 아니면은 스케줄하여서 일정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 수신자 이메일 형식으로 저희가 설정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이메일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 외부의 사용자와도 저희는 이 스냅샷을 공유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트워크에 만약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 스냅샷을 공유를 통해서 정확한 원인 분석에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냅샷을 생성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부에 여러 가지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었다고 했을 때는 이 익명화하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익명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온디맨드 형식으로 스냅샷을 생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온디맨드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당장 이 스냅샷을 받아보겠다라고 했을 때 활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 메뉴 안에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이 카메라 아이콘 클릭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세이버 스냅샷 기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해당 이 대시보드를 바로 스냅샷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디맨드 형식으로 클릭을 하셨을 경우에는 이 여러 가지 저장을 하실 때 여러 가지를 좀 더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스냅샷 자체의 이름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폴트로는 이 사우선다이즈에서는 대시보드 네임 그리고 현재 시간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여서 스냅샷을 저장을 하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를 포함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스냅샷 네임의 설정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네임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이트에 이슈가 발생한 어떤 이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스냅샷 네임에 포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스냅샷을 언제 삭제를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료일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값 같은 경우는 1년 뒤에 만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제 삭제가 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익명화 옵션이 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정보에 대한 보호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익명화를 클릭하셔서 ON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공유에 대한 옵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공유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 메일 형식으로 공유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링크 형식으로 공유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유를 하실 때 조직 외부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우선다이즈 어카운트가 있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 인원들과 원인 분석을 하실 때 만약에 외부 인원들이 사우선다이즈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이 옵션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좀 더 빠른 원인 분석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방금은 이 온디맨드 형식으로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제 스케줄 형식으로 스케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을 만약에 일정한 간격에 따라서 저장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방금은 이 세이버 스냅샷을 하였잖아요. 이제는 여기에서 이 스케줄 스냅샷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줄 스냅샷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 이 타임 인터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먼저 동일하게 스냅샷에 대해 이름을 넣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리피트 인터벌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 특정 시간에 스냅샷을 저장을 할지 아니면 한 주마다 아니면 한 달마다 저장을 할지 이런 타임 인터벌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타임존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맞게 이 서울 타임존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되는 시간도 여기에 동일하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를 포함할지 이 싱글 리피트 인터벌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데일리로 설정하셨다고 했을 때는 이 데일리 정보만 포함을 하는 이런 스냅샷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싱글 리피트 인터벌 또는 또 다른 데이터 구간을 설정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이메일에 대한 설정인데요. 이 스냅샷을 어떤 분들이 받아보실지 여기에서 설정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 포함된 인원들이 이제 여기에서 설정된 간격마다 이 스냅샷을 받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 자동으로 공유하는 기능, 또 익명화 옵션, 그리고 이 스냅샷을 아예 PDF 파일로 포함을 할지 이런 부분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모두 설정이 완료되셨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단 메뉴를 클릭해서 완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이 스크린샷 그리고 또 슬라이드 형식으로 많이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제 실제 다운로드 다이즈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하는지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화면을 공유를 다시 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이 이제 사우선다이즈 접속하신 다음에 보이시는 화면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접속하시게 되면은 디폴트로 이 대시보드 메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시보드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 메뉴 자체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사우선다이즈 빌트인 대시보드라고 지금 선택을 하였죠. 그래서 이 저희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선다이즈 빌트인 대시보드를 디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얼러트 리스트 그리고 아래 에이전트 스테이터스 여기에서는 맵 형식으로 포함을 시켰죠. 그리고 그 아래에는 테스트로 이런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 대시보드 자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 저희 어카운트에 속해 있는 많은 이 대시보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시보드들이 다 제가 만든 대시보드는 아니고 저희 어카운트 그룹에 포함된 많은 인원들이 포함시킨 대시보드가 될 텐데요.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대시보드를 어카운트 그룹 내에 공유를 하고 다른 관리자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아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메뉴부터 잠깐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 대시보드에서 포함되는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간 같은 경우에는 과거 1시간부터 60일까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특정 구간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 최대 90일까지 뭐 거슬러 올라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0일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이머 터글인데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보여드린다면은 이 얼러트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디폴트로 1시간을 정하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모두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당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이 편집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토글 버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해당 위젯에서는 이 리프레시가 아니고 포함된 데이터가 1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가 24시간으로 설정을 하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토글을 ON 시키게 되면은 해당 위젯도 이제 동일하게 24시간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설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글 버튼의 사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 리프레시 버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바로 해당 대시보드 데이터들이 리프레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이 리프레시 타이머가 되는데요. 그래서 2분부터 1시간까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카메라 아이콘이 될 텐데요. 이 카메라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냅샷에 관련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스냅샷을 저장을 하거나 스케줄 스냅샷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 다운로드 버튼인데요. 해당 대시보드를 PDF 파일 그리고 CS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 Add 위젯 같은 경우에는 이 위젯을 추가하는 메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빌트인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이 위젯을 추가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라이브 데이터, 라이브 스테이터스, 그리고 브레이크다운, 데이터 서머리, 그리고 타임 시리즈, 맵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메뉴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새로운 대시보드를 생성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대시보드를 복제,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편집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 현재 대시보드에 포함된 위젯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위젯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 얼러트 리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얼러트에 대한 리스트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위젯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얼러트를 설정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해당 위젯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얼러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에이전트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위젯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셨고 활용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런 지도 형식으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보시면은 미국에 있는 두 개의 에이전트가 있는데요. 지금 스테이터스가 모두 빨간색 오프라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컬러 형식으로도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메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래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테스트 관련된 하나의 위젯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테스트 리스트에서 지금 내가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지, 테스트 타입은 어떤지,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얼러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 시간적인 추세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리스폰스 타임과 어베일러빌리티 이런 정보를 포함시켜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젯을 추가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add 위젯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내장형 대시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대시보드 자체를 먼저 복제를 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ATX라고 이름을 지어보죠. 그리고 이 디스크립션은 입력을 안 하셔도 되겠고요. 이 디폴트 세팅에서 타임 렌지는 어떻게 설정할지 여기에서는 디폴트인 24시간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토 리프레시도 여기에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공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메뉴들도 여기에서는 일단 설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ATX 대시보드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포함된 위젯들은 방금 빌트인 대시보드의 위젯들이죠.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이 빌트인 대시보드를 통해서 빠르게 하나의 나의
나에게 맞는 대시보드를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위젯을 추가를 해 보겠는데요. 실제 여기에서 Add 위젯 클릭을 통해서 어, 일단 오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테스트 퍼포먼스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하는 하나의 위젯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서머리 정보를 한번 추가를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서 일단 number를 선택을 해보죠. 그리고 위젯 이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 네트워크 헬스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소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에이전트에서 테스트한 결과 값을 포함을 시킬지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얼러트도 소스로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 장비에 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클라우드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서 이 데이터 소스로 지정을 하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에이전트에서 서버에서 서버로의 카테고리, 그리고 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트워크 헬스에서 패킷로스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패킷로스를 메트릭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저 같은 경우에는 패킷로스 최대치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맥시멈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카드 네임 같은 경우에는 패킷로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의 이제 여기 보시면은 넘버에 관련된 하나의 카드가 만들어졌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설정을 완료하신 다음에 만약에 레이턴시 정보도 동일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듀플리케이트 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빠르게 하나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일하게 패킷로스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이 레이턴시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레이턴시를 카드 네임을 레이턴시로 지정을 하겠고 그러면 이제 동일하게 매트릭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매트릭도 이 여기에서 레이턴시로 바꾸고 이번에는 메저에서는 저희는 어, 여기에서 이 평균치인 민을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동일하게 카드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카드를 만들어 보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세이브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세이브 하시게 되면은 이제 새로운 위젯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젯이 뭐냐면은 이제 네트워크에 관련된 위젯인데요. 여기에서 두 가지 카드를 포함시켰죠. 그래서 하나는 패킷로스에 관련된 하나의 데이터, 그리고 이게 패킷로스의 맥시멈 데이터가 되겠고요. 레이턴시에 관련된 데이터는 평균치 데이터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게 이런 위젯을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테스트를 실행 중인 에이전트별로 어떤 레이턴시 정보를 그룹화해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 add with를 통해서 이 컬러 그리드를 선택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그리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 저희는 레이턴시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그룹 바이 에이전트라고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도 동일하게 클라우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선택을 하시겠고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전트 투 서버 그리고 매트릭은 이번에는 레이턴시가 되겠죠. 그래서 레이턴시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메저도 동일하게 평균치로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디자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 디자인 부분이 사실 처음 접하신다면은 약간 복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만들어 보시면서 조정을 해 가시면은 이 좀 더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는 이 위젯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카드를 테스트로 지정을 하겠고, 그리고 그룹 카드 바이 여기에서는 이 에이전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컬러 그리드 형식으로 나와 있고, 그리고 테스트별로 이렇게
위젯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다른 이 커스터마이즈된 값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위젯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안에 카드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디자인을 통해서 많이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컬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두 개의 컬럼으로 설정을 하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세이브 하시게 되면은 이제 두 개의 컬럼으로 나누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데모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보시기에 복잡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환경에 맞게 설정하시게 되면은 좀 더 알아보기 쉬운 대시보드를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하나의 기능도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이 화살표 버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화살표 버튼 클릭을 통해서 이제 이 지도를 절반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뭐 만약에 지도를 두 개 포함시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한 특정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병렬시켜서 비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화살표 클릭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이 커스터마이즈된 대시보드 생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상태라거나 네트워크 헬스라거나 아니면 확인하고 싶은 KPI들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시보드 그리고 위젯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 마지막으로 이 스냅샷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기능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 버튼 클릭으로 어,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클릭해서 한번 이 세이버 스냅샷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이버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온디맨드로 바로 스냅샷을 받아보고 싶을 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대시보드 네임, 그리고 현재 시각, 그리고 타임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이 스냅샷이 삭제되는 기간도 여기에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 삭제를 할지 여기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익명화 옵션, 만약에 데이터를 익명화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익명화 옵션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부 다른 회사 그리고 다른 뭐 밴드에서 이런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다 아니면 ISP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이 thousand eyes 어카운트가 없더라도 이 확인할 수 있게 여기에서 이 해당 버튼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 스냅샷이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URL이 생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URL을 커피해서 공유하시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뭐 외부에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외부 인원들에게 공유를 하시면은 링크를 오픈을 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해당 환경에서 약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스케줄에 관련된 내용도 보여드린다면은 동일하게 스케줄러 스냅샷을 클릭하셔서 여기 이 스케줄 관련된 여러 가지 이 타임 그리고 또 포함된 데이터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간격, 뭐 매일 받아보겠다 아니면은 이 한 주마다 격주 그리고 한 달 동안 아니면 쿼터별로 받아볼 수 있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아예 이 타임 인터벌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타임존은 여러분들이 시간에 맞게 타임존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삭제되는 시간도 동일하게 여기서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함되는 데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스냅샷 자체는 뭐 한 하루마다 만들어진다라고 하지만 포함되는 데이터를 다르게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주 아니면 두 주, 한 달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받아보는 메일 주소도 여기에서 포함을 시켜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이 완료되었다고 했을 때 동일하게 이 완료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스냅샷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스냅샷을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동일하게 이 카메라 버튼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뷰 스냅샷 버튼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진 이 스냅샷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Related 스냅샷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 해당 대시보드의 해당 스냅샷과 관련된 스냅샷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한 개 스냅샷을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링크 형식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공유하시게 되면은 이제 다른 분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해당 스냅샷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이 레이턴스 추세, 지금은 레이턴스 추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추세들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 HTTP 서버 테스트에 대한 availability, 세계 각국에 있는 에이전트가 테스트한 결과에 대해서 이런 지도 형식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 차트에서는 저는 이 페이지 로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을 시켜 보았는데요. 그래서 페이지 로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지 파이 차트 형식으로 여기에 포함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 로드에 대한 이런 시간 추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인 페이지 로드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이렇게 시간적인 추세로 받아보실 수 있는 이런 위젯을 추가를 하였고 이런 대시보드를 스냅샷 형식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게 위젯을 추가를 하고 대시보드를 만드신 다음에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스냅샷 저장을 통해서 공유를 하시고 빠른 원인 분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대시보드, 사우선다이즈 대시보드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도구다, 강력한 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를 만드실 때에는 누가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지, 어떤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할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하신 다음에 대시보드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점은 이 빌트인 대시보드는 삭제를 하거나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빌트인 대시보드를 복제하여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 사우선다이즈 사용자와도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시보드 공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업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진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이 조직 외부와도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빠른 원인 분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스냅샷도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Q&A 패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이 채팅창을 통해서 제가 사우선다이즈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하실 만한 링크라거나 아니면 가이드 문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 커뮤니티 링크도 포함을 해드렸는데요. 이 커뮤니티를 활용하여서 질문이라거나 아니면은 어떤 의문사항이 있으실 때 올려주시게 되면은 다른 이 시스코 사용자분들이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드릴 수도 있고 저희 전문가분들도 답변을 달아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이 Q&A 창을 통해서 Q&A 패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이제 1월, 2월을 거쳐서 사우선 다이즈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보았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는 다시 이 저희 카탈리스트 센터에 대한 세션을 준비해서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3월에도 저희 세션에 많이 등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